박재미가 서울구치소에서 보낸 6해는 누구에게도 쉽게 설명할 수 없는 시간이었다. 그녀는 42살, 서울시립병원에서 오랫동안 근무했던 평범한 간호사였고 누군가에게 해를 끼칠 이유도 의지도 없는 사람이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근무 중 발생한 한 사건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다. 고령의 재력가가 투약 후 사망했고 약물 기록에는 재미의 이름이 남아 있었으며 사건 당시의 병원 내부 CCTV는 정확히 그 순간만 오류를 일으켰다. 검찰은 이 우연을 의도적 조작 가능성으로 해석했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해할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최고 형량을 선고했다. 그녀의 삶은 순식간에 하나의 문장으로 규정되었다. 살인. 의도 여부조차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재판이 끝나고 그녀는 한 번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죄명과 함께 서울구치소로 이송되었다. 그녀에게 가장 잔인했던 것은 시간이 흘러도 진실을 밝힐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았다는 점이었다. 변호인은 서울고등법원에 항소하고 법무부에 재심 청구를 준비하며 여러 가능성을 찾으려 했지만 하나하나 모두 막혀 돌아왔다. 병원 내부의 기록 오류가 단순한 시스템 문제였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동료들의 증언은 서로 달라 판단 근거가 될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재미는 구치소 안에서 재심 회부 검토 결과가 나올 때마다 작은 기대를 품었지만 매번 기각이라는 두 글자 앞에서 모든 것이 무너졌다. 그녀는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는 동안 자신이 점점 숨을 잃어가는 듯한 감각에 익숙해져 갔다. 그 어떤 희망도 더 이상 붙잡을 수 없다는 사실만이 또렷하게 남았다. 구치소 생활이 길어질수록 그녀는 외부 세계와 멀어졌다. 처음 몇 달 동안은 억울함을 호소하려는 마음이 더 컸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자책인지 체념인지 모를 감정이 흘러들어 그녀를 잠식했다. 가족과도 연락이 끊겼고 유일하게 남은 변호사마저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서울시립병원에서 벌어진 사건은 언론에서 이슈가 되었다가 어느 순간 조용히 잊혀졌다. 그 조용함이 그녀를 더 깊이 고립시켰다. 자신에 대한 의심과 사회의 냉담이 맞물린 채 그녀는 단지 숨을 붙여 하루를 넘기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은 듯한 삶을 견뎠다. 재심을 위한 마지막 절차가 법무부에 제출된 뒤 몇 달이 흘렀을 때 그녀는 더 이상 결과를 묻지도 않았다. 어떤 답이 와도 변하지 않을 거라는 확신이 자리 잡았기 때문이다. 어느 날 변호인이 구치소 접견실로 들어왔다. 그의 표정은 오랜 세월 동안 수많은 패소 소식을 전했던 그 표정과 비슷했지만 오늘은 조금 더 무거운 기운이 있었다. 그는 간단한 인사 후 바로 결과를 말했다. 기각입니다. 그리고 곧이어 집행일이 확정됐습니다. 14일 후입니다. 라는 말을 조용히 덧붙였다. 그 말이 끝난 순간 재미는 무너질 힘도 남아있지 않았다. 변호인이 안타까움과 미안함을 담아 무언가를 더 말하려 애썼지만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필요하지 않았다. 6해 동안 견뎌온 무력감과 절망이 이 한 시점에서 완전히 닫혀버렸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감정을 느낄 여유조차 사라진 것이었다. 변호인이 떠난 뒤 그녀는 혼자 남아 조용히 생각했다. 마지막이라 부를 수 있는 시간조차 의미를 잃어버린 것 같았다. 남은 24시간들이 어떤 방식으로 지나갈지 상상하려 해도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다. 구치소로 돌아온 후 그녀는 오래전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했던 일들을 다시 한번 떠올렸다. 간호사가 되기 위해 준비하던 시절, 첫 근무 날의 긴장감, 그리고 환자와 보호자로부터 받은 감사의 말들. 하나하나가 그녀를 지탱해온 순간들이었지만 지금은 모두 먼 과거처럼 희미했다. 그 모든 시간보다 지금의 6해가 훨씬 더 길게 느껴졌다. 억울함을 밝힐 기회가 단 한 번도 제대로 주어지지 않았다는 사실만이 유일하게 선명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갑자기 현실이 된 건 아니었다. 오히려 6년 동안 여러 차례 떠올렸던 그림자가 이제 정확한 날짜를 갖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 날짜조차 특별한 의미를 갖지 못했다. 마지막 항소가 기각되며 법적 절차가 종료된 이상 그녀는 더 이상 법무부도 법원도 그 어떤 기관에도 기대를 할 수 없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건 남은 날들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것뿐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마음속 한편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공허함이 남아 있었다.
억울함보다 더 깊고 분노보다 더 무거운 감정이었다. 그것은 무언가를 해볼 기회조차 잃어버린 채 세상이 등을 돌린 듯한 상실감이었다. 그녀는 매일 반복되던 구치소의 소리들 속에서 6해를 버텨왔고 이제 그 끝이 다가왔다는 사실이 오히려 비현실적으로 느껴졌다. 마지막 접견실에서의 대화는 너무 짧았고 결론은 너무 간단했다. 그녀의 삶을 뒤흔든 모든 복잡한 일들이 단 몇 마디 아래 정리되었다. 끝입니다. 더 이상 길이 없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구치소 안에서 처음으로 아무런 생각도 하지 않으려 노력했다. 마음을 어딘가에 기대고 싶어도 기대할 곳이 없었다. 남은 열나흘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정해진 규정도 조언도 없었다. 그녀는 그저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시간이 해결하는 일은 없지만 흐른다는 것 자체가 지금의 그녀에게는 의미였다. 삶은 이미 많은 것을 빼앗아갔고 이번에는 끝까지 가져가려 하고 있었다. 그녀는 그렇게 첫날을 지나고 있었다. 교정직 공무원이 접견자가 도착했다고 알렸을 때 재미는 순간적으로 잘못 들은 것이라 생각했다. 그녀는 사건 이후 경기도에 남아있던 친척들과의 연락이 모두 끊어졌고 누구도 자신을 찾아올 이유가 없다고 믿고 있었다. 오랫동안 이어진 침묵과 단절 속에서 접견이라는 단어는 그녀의 삶과 동떨어진 어떤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나 직원은 이름을 다시 확인했고 그녀는 어쩔 수 없이 접견실로 향했다. 그 짧은 이동 동안 머릿속은 비워져 있었고 누군가가 자발적으로 자신을 찾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스스로 단정하고 있었다. 그래서 더더욱 그곳에 앉아있는 소년의 모습을 보았을 때 그녀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에 잠시 멈춰섰다. 그곳에 있는 사람은 분명 그녀의 아들이었다. 박민서, 16살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성장한 모습이었고 어린아이 같던 얼굴이 어딘가 단단해 보였다. 수원시에 살고 있다는 이야기를 변호인에게 들은 적은 있었지만 실제로 이곳을 찾아올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다. 그녀는 불현듯 6해라는 시간이 아이에게 어떤 의미였을지 떠올렸다. 어머니가 감옥에 있다는 사실로 겪었을 혼란, 학교에서의 시선, 주변의 소문, 새로운 생활. 그 시간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사실이 현실보다 더 무겁게 다가왔다. 민서는 조용히 앉아 있었고 그녀가 자리에 앉자 손에 쥐고 있던 작은 파우치를 열었다. 그 안에서 파란색 묵주가 꺼내졌다. 그는 그 묵주를 앞에 두고 잠시 말없이 바라보다가 조용하고 단단한 어조로 자신이 왜 왔는지 설명했다. 그는 어느 교회의 신자가 건네준 묵주라고 했다. 학교 근처에 있는 대한예수교장로회 계열의 교회에서 우연히 받았던 것이라고 했다. 누군가가 민서에게 어머니를 위해 기도해보라고 말해주었다고 했다. 그 작은 기도가 어떤 의미인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그는 그 말을 붙잡고 이곳에 오겠다는 결심을 했다고 했다. 6해 동안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던 믿음, 어머니가 그런 일을 저지를 리 없다는 확신이 그의 말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재미는 그 말을 듣는 동안 많은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오랫동안 누군가의 신뢰를 받는다는 감각을 잊고 살았다. 사건 이후 세상은 그녀를 범죄자로 규정했고 동료들은 멀어졌으며 가족들마저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다. 그래서 아들이 건넨 짧은 문장들은 낯설 만큼 따뜻하게 느껴졌다. 그녀가 잃어버렸다고 믿었던 모든 것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정도였다. 그 묵주가 어떤 의미인지 그녀는 잘 알지 못했지만 민서가 그것을 전하는 마음만큼은 명확했다. 자신이 여전히 어머니를 믿고 있다는 증거였다. 대화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구치소의 접견 시간은 짧고 규칙적이며 그 안에서 할 수 있는 말도 제한되어 있었다. 그러나 짧은 시간 동안 오간 몇 마디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겼다. 민서는 어머니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증명하라고 독려하지도 않았고 다시는 포기하지 말라고 호소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오랫동안 하지 못했던 말을 담담하게 전했다. 여전히 믿고 있다는 사실,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 믿음이 변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 단순한 문장들이 그녀의 내부 어딘가를 흔들었다.
접견이 끝날 시간이 다가오자 직원이 문 밖에서 신호를 보냈다. 그 순간이 유난히 빠르게 느껴졌지만 재민은 민서에게 더 이상의 무언가를 강요하지 않으려 했다. 6해 동안 지켜주지 못했던 아이에게 더 무거운 짐을 주고 싶지 않았다. 그 짧은 만남만으로도 그녀는 이미 오랜 절망 속에서 작은 숨구멍을 찾은 듯한 기분이었다. 민서는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묵주를 책상 위에 올려두고 자리를 떴다. 그 묵주는 그저 작은 물건에 불과했지만 그녀에게는 지금까지 잊고 지냈던 세계와 연결되는 유일한 끈처럼 보였다. 접견실 문이 닫히고 그녀가 다시 구치소 내부로 돌아왔을 때 묵주는 그녀의 손안에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조금씩 퍼지고 있었다.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들이 단지 절망뿐이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 조금씩 떠오르고 있었다. 민서의 말은 그녀를 다시 세상과 있는 다리처럼 느껴졌다. 사건 이후 그녀의 이름은 범죄 혐의와 함께 낙인처럼 남았지만 아들에게만큼은 그렇지 않았다. 그는 진실을 알고 있고 그 믿음이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는 충분했다. 그날 이후로 묵주는 서울구치소 내부에서 그녀가 가진 가장 소중한 물건이 되었다. 외부에서 가져온 물건이라 특별한 의미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민서가 전한 마음 자체가 그녀를 붙잡아 주었기 때문이었다. 밤이 깊어도 잠들지 못하는 날이면 묵주를 바라보며 민서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그 말들은 사실 어떤 해결책이나 구체적인 희망을 제시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살아있다는 감각을 되찾게 해주는 작은 기도 같았다. 여전히 믿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이 그녀의 남은 시간들을 이전과 다르게 만들었다. 2주라는 시간은 여전히 짧았고 집행일은 변하지 않았다. 그러나 묵주를 받은 이후 그녀의 하루하루는 미묘하게 달라졌다. 절망을 견디기 위해 스스로를 비워내던 마음 한편에서 아주 작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다. 그 변화는 그녀를 구할 만큼 크지도 않았지만 완전히 무너뜨리지도 않게 하는 힘이었다. 세상에게 버려졌다고 느꼈던 삶 속에서 민서의 존재는 그녀에게 남아있는 마지막 연결이자 마지막 의미였다. 그리고 그 의미는 그녀가 앞으로의 시간을 어떻게 받아들일지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죽음이 정해진 날짜를 향해 다가올수록 박재미의 마음은 이상할 만큼 가벼워지고 있었다. 그것은 해방에 가까운 감정이 아니라 더 이상 붙잡을 것이 남아있지 않을 때 생기는 체념에 가까웠다. 긴 시간 동안 그녀를 짓눌러온 억울함, 분노, 절망 같은 것들은 이미 한참 전에 소진되었고 지금 남아있는 것은 조용한 포기뿐이었다. 남은 날들을 어떻게 보낼지에 대해 생각해보려 했지만 그마저도 의미가 없다는 생각만 들었다. 마지막 시간이라 불릴 수 있는 사흘 전, 그녀는 갑작스럽게 한 가지 생각에 멈춰섰다. 오래전부터 외면해온 무언가가 문득 마음속에서 떠올랐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계속해서 그녀를 붙잡았다. 그날 오후, 그녀는 서울구치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해온 교도관 윤미정을 불렀다. 윤미정은 이곳에서 서로 말없이 시간을 견뎌온 많은 수형자들의 마지막을 지켜본 사람으로 재미에게도 비교적 친숙한 공무원이었다. 재미는 단도직입적으로 자신의 요청을 전했다. 그것은 물질적인 것도 특별한 혜택도 아니었다. 그저 구치소 안에 있는 작은 기도실에 가보고 싶다는 소망 하나였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던 마음 깊은 곳의 바람이었고 어쩌면 마지막 순간을 준비하기 위해 그녀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유일한 선택이었다. 윤미정은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아무 의심도 하지 않고 그 요청을 정식 절차로 올리겠다고 말했다. 기도실은 기독교복지재단이 관리하며 수형자들의 심리적 안정을 돕기 위한 공간이었다. 다만 사용을 위해서는 교정본부의 승인이 필요했고 특히 집행을 앞둔 수형자의 경우 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했다. 재미는 그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몰랐지만 기다릴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자신조차 낯설었다. 종교적 믿음을 갖고 있던 사람도 아니었고 이전의 삶에서 기도는 특별한 의미를 가진 적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순간이 다가오는 지금 마음속에 남아있는 단 하나의 선택지가 그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승인은 예상보다 훨씬 빠르게 내려왔다. 교정본부에서 특별한 제약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고
다음 날 오전에 기도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 재미는 그 소식을 듣고도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감정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모든 감정이 이미 한계까지 소모된 듯했다. 다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주 희미하게 흔들리는 무언가가 있었다. 그것이 희망인지 두려움인지 혹은 그 외의 감정인지 구분할 수 없었지만 오랜 시간 닫혀있던 문이 조금 열린 느낌이 들었다.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불면의 원인은 공포도 기대도 아니었다. 단지 자신의 마음에 일어나는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6해 동안 그녀는 자신을 지키기 위해 많은 감정을 끊어내왔다. 감정을 느끼면 흔들리고 흔들리면 버티기 어려워진다는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모든 것은 무의미하게 흐르는 일상처럼 유지하는 것이 가장 나았다. 그런데 아들이 건넨 묵주, 그리고 내일 가게 될 기도실이라는 존재는 오랜 시간 잠재워 두었던 감정의 조각들을 다시 표면 위로 떠오르게 하고 있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왜 지금 기도실에 가고 싶은 것인지, 무엇을 바라며 그곳에 가려고 하는지. 6해 동안 그녀는 오롯이 현실적인 문제들만 붙잡으려 했다. 재심, 항소, 증거, 법무부의 결정, 변호사의 말들. 기도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며 그 어떤 결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인정하고 있었다. 이번에 그녀가 원하는 것은 해결이나 구원 같은 것이 아니었다. 이제는 반전이 일어날 가능성조차 없는 상황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그저 마지막 순간을 조금 덜 무서운 것으로 받아들이고 싶었다. 그림자처럼 따라붙는 두려움은 그녀가 아무리 감정을 비우려 해도 떨쳐지지 않았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두렵다 했지만 억울함 속에서 마주하는 죽음은 또 다른 의미였고 그 의미가 그녀의 마음을 계속 짓눌렀다. 그래서 그녀는 기도실을 떠올리며 대답처럼 느껴지는 한 가지 생각에 도달했다. 구원을 원한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금 덜어내고 싶었다는 사실. 삶의 마지막 단계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작은 용기 같은 것, 그것이 단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는 언어가 없었을 뿐이었다. 마침내 그녀는 묵주를 손에 들고 조용한 목소리로 속삭였다. 누군가 듣고 있는지조차 모르겠지만 그 말들이 공기 중에 퍼져나가는 것만으로도 마음 한가운데 쌓여있던 무언가가 조금 내려앉는 듯했다. 그녀의 간절함은 단순했다. 살고 싶다는 욕망도 아니었고 누군가를 원망하는 말도 아니었다. 그저 남은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 자신이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평온이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뿐이었다. 그 짧은 기도는 6해 동안 단 한 번도 자신에게 허락하지 않았던 감정의 숨이었다. 그렇게 그녀는 마지막 사흘 중 첫날 밤을 새우며 나름의 준비를 하고 있었다. 내일 기도실에 들어가 어떤 감정을 마주할지 알 수 없었지만 그 자리에 가고 싶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세상 누구도 그녀를 위해 해줄 수 없는 일,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감정의 정리였다. 그 선택은 비록 작은 것이었지만 죽음으로 향하는 길 위에서 그녀가 스스로 선택한 드문 행위였다. 그리고 그 선택은 그녀가 6해 동안 잃어버렸던 인간적인 감각을 아주 조금 되찾게 하고 있었다. 아침이 밝자 교도관 윤미정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 재미를 불렀다. 전날 밤 거의 잠을 이루지 못했음에도 재미는 마음 한편이 이상할 만큼 고요했다. 오늘 자신이 기도실로 이동한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에 또렷하게 자리 잡고 있었고 그 외의 생각은 모두 희미하게 뒤로 밀려 있었다. 그녀는 기도실이라는 공간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지만 마지막 순간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지금 그곳에 가야 한다는 결심에는 어떤 흔들림도 없었다. 그렇게 교도관의 안내를 따라 이동하며 재미는 스스로에게 여러 번 마음을 정리해보려 했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복잡한 감정들이 뒤섞여 있었다. 그 감정들은 두려움이나 기대와는 조금 다른 형태였고 오랜 시간 무게로 남아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풀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기도실 문이 열리자 재미는 안내를 받았고 문이 닫히면서 조용한 공간이 혼자에게 주어졌다. 기독교 복지재단이 관리하는 작은 기도실 안에는 오래된 성상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 성상은 화려하지도 않고 특별할 것도 없었지만
오랜 세월 이곳을 거쳐간 수형자들의 기도와 침묵을 담아온 존재처럼 보였다. 재민은 묵주를 손에 쥔 채 그 앞에 앉았다. 무릎을 꿇지도 않았고 특별한 자세를 취하지도 않았다. 그저 의자에 앉아 호흡을 가다듬으며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할지 스스로에게 묻고 또 물었다. 그녀는 기도를 잘 모르는 사람이었다. 어린 시절 교회를 다닌 기억도 없었고 삶의 어느 시점에서도 신앙과 가까워진 적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 그녀에게 필요한 것은 정해진 문장으로 이루어진 기도가 아니라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고 있었다. 규칙대로 외우는 기도문보다 더 깊은 곳에서 끌어올려야 할 말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6해 동안 마음속에 쌓여온 감정들은 이미 형체를 잃어 언어로 설명하기 어려웠다. 억울함도, 분노도, 체념도 모두 무뎌지고 마지막으로 남은 것은 두려움에 가까운 감정이었다. 그 두려움이 그녀를 가장 지치게 만들었고 마지막까지 놓지 못하게 했다. 재민은 묵주를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솔직해지려 했다. 지금 자신의 바람은 현실을 되돌릴 기적이 아니었다. 억울한 누명을 걷어내고 싶은 마음은 오래전부터 내려놓은 상태였고 법적인 절차가 더 이상 자신을 구해줄 수 없다는 사실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였다. 남은 시간을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고 싶은 마음. 마지막을 마주하는 순간에 조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힘을 얻고 싶은 마음. 그녀는 그 감정을 다른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조용히 속삭이듯 마음속에서 말을 꺼냈다. 살고 싶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만 마지막까지 무너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말은 특별한 형식도 없었고 발음조차 정확하지 않았다. 기도인지 독백인지 모호할 정도로 작은 목소리였지만 그녀에게는 그저 스스로에게 정직해지는 순간이었다. 6해 동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감정들이 마침내 형태를 갖기 시작했고 그 무게를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이상하리만큼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녀는 기억을 더듬어 아들 민서를 떠올렸다. 수원시에서 먼 길을 와 묵주를 건네던 모습, 자신을 향해 믿음이 변치 않았다고 말하던 순간. 그 기억 속의 민서는 자신이 버티지 못할 때마다 다리처럼 잡아준 존재였다. 그녀는 민서에게 남길 마지막 마음도 함께 떠올렸다. 억울함이나 분노 대신 자신이 그 아이를 얼마나 사랑해왔는지 전하고 싶었다. 그 생각을 하고 있으니 자연스럽게 또 다른 말이 마음속에서 흘러나왔다. 그 아이가 부디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 삶이 여기서 멈추더라도 그 아이는 앞으로의 길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기도실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짧다고 느껴질 만큼 빠르게 흘렀다. 재민은 그 짧은 시간 동안 자신이 어떤 감정을 경험했는지 완벽히 설명할 수 없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거웠던 돌덩이가 아주 조금 내려앉은 듯한 안정감만은 분명하게 느껴졌다. 생의 마지막 단계에서 얻은 이 조용한 평온은 어떤 말보다도 강력하게 그녀를 감싸고 있었다. 그녀는 성상을 향해 마지막으로 마음속 인사를 건네며 묵주를 손에 꼭 쥔 채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 순간 6해의 고통과 절망 속에서 찾지 못했던 작은 평화가 그녀 안에 자리 잡았다. 그것은 누군가에게 구원을 약속받은 듯한 느낌이 아니라 스스로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생긴 것처럼 느껴지는 변화였다. 기도실 문이 다시 열리고 교도관이 들어오자 그녀는 아무런 말 없이 그 시간의 의미를 마음속으로만 간직한 채 걸음을 옮겼다. 기도실에서 나온 재민은 이전과 크게 달라져 보이지 않았지만 마음의 무게는 확연히 달라져 있었다. 내일 혹은 모레 어떤 결과가 자신에게 닥치더라도 지금의 평온을 붙잡고 마지막 길을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녀는 자신에게 주어진 15분의 시간이 단순한 절차가 아닌 6해의 무너진 마음을 잠시나마 붙들어준 중요한 순간이었다는 사실을 천천히 깨닫고 있었다. 그날 밤은 6해 동안 수없이 반복되었던 밤들과 다르지 않게 시작되었다. 그러나 박재민은 기도실에 다녀온 이후 마음 한편이 이전과는 다른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서울구치소의 작은 방 안에서 혼자 누워있으면서도 그녀는 자신이 아주 오래된 무언가에서 조금씩 풀려나고 있다는 막연한 감각을 떨칠 수 없었다. 내일 아침이면 집행 절차가 시작된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았고 그 현실은 그녀의 삶 전체를 삼킬 만큼 무거웠다.
그럼에도 마음속에는 설명하기 어려운 고요함이 자리하고 있었다. 긴 세월 동안 억눌러왔던 감정들이 더 이상 자신을 흔들지 못할 것만 같았다. 마치 삶이 마지막을 준비할 시간을 천천히 정리해주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이 묵주는 그날 밤에도 그녀의 손에 있었다. 민서가 건넸던 파란색 묵주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고, 그녀는 그것을 통해 자신이 여전히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있었다. 손안에 담긴 작은 기도구는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지만, 마음을 놓을 곳이 없던 지난 세월 동안 그 묵주는 최소한 자신의 존재를 지탱해주는 작은 중심점이 되어주었다. 죽음을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그녀가 붙잡고 있는 것은 억울함이나 분노가 아닌 민서와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마지막 온기였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여러 감정들을 하나씩 내려놓으려 했다. 사라질 수 없는 상처가 있었지만 그것을 붙잡는 것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다. 시간은 계속 흐르는 듯 보였지만 어느 순간 그녀는 시계의 감각이 완전히 멈춘 것처럼 느꼈다. 그 정적 속에서 방 안은 어느 때보다 더 조용했는데 그 고요함은 불안이나 긴장과 연결되지 않았다. 오히려 숨을 고르게 하는 안정감처럼 다가왔다. 그때 그녀는 자신이 익숙하다고 생각해온 밤의 분위기에서 벗어나는 이상한 변화를 감지했다. 그것은 단순한 착각이라기보다는 분명히 방 전체를 바꾸고 있는 무언가였다. 처음에는 공기가 달라졌다는 정도로만 느꼈지만 잠시 후 그녀는 그 변화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다. 방 안에 부드럽고 따뜻한 온기가 스며들기 시작했다. 구치소의 차가운 조명에서 느낄 수 없는 종류의 온도였고 오래전 잊어버렸던 어떤 감정과도 연결된 듯했다. 그것은 단순히 온도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감싸는 기운에 가까웠다. 마치 자신이 흘러가야 할 방향으로 아주 부드럽게 인도받는 듯한 느낌이었다. 재미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없었지만 그 온기 속에서 오랜 세월의 상처들이 조금씩 가라앉아 나가는 것 같은 감각을 느꼈다. 잠시 후 방 안에 희미한 향기가 퍼졌다. 장미향과 비슷했지만 실제 장미의 향과도 조금 달랐다. 이 향기는 더 순하고 은은하게 퍼지며 사람의 깊은 기억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을 주었다. 그녀의 방에는 어떤 꽃도 없었고 구치소 내부에서 이런 향을 맡을 가능성은 거의 없었다. 그러나 향기는 분명히 존재했고 공간 전체를 감싸며 점점 더 깊어졌다. 재미는 그 향기의 근원에 대해 고민하지 않았다. 그것이 사실인지 환상인지조차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것은 그 향기가 그녀의 마음속에서 여러 해 동안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열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온기가 더 깊어질수록 방 한쪽에서 부드럽게 퍼지는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네온 조명과는 전혀 다른 색이었고 눈을 자극하지 않는 자연스러운 밝기였다. 빛은 강하지 않았지만 존재감을 확실히 드러냈고 그 중심에는 한 여인의 형상이 서 있었다. 빛 속의 여성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방 안을 완전히 다른 공간으로 바꾸어 놓았다. 재미는 그 모습을 정확하게 구분해낼 수 없었지만 그 형상에서 전달되는 감정은 명확했다. 따뜻함, 위로, 이해, 그리고 용서 같은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들이 그녀에게 한꺼번에 밀려왔다. 6해 동안 그녀가 간절히 원했으나 끝내 얻지 못했던 것들이었다. 여인은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그저 그 자리에 존재하고 있었지만 재미는 그 시선이 자신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분명히 느꼈다. 그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이 감당해온 삶을 누군가가 이해하고 있다는 확신과 가까웠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으며 마지막 순간에 혼자가 아니라고 말해주는 듯한 감각이었다. 재미는 그 순간 어떤 공포도 느끼지 않았다. 오히려 여인은 그녀의 마음 깊은 곳에 닿지 못했던 부분에 손을 얹어주는 것처럼 느껴졌고 그 감각은 그녀에게 오랜 고통에서 벗어나도록 허락해주는 듯했다. 빛이 점점 사라질 때에도 재미는 그 순간이 끝났다는 느낌을 받지 못했다. 여인의 형상은 서서히 흐려졌지만 그 온기와 향기는 그대로 남아있었다. 그녀는 그것이 환상이든 꿈이든 혹은 다른 무엇이든 상관하지 않았다.
그저 6해 동안 단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평온함이 자신 안에서 자리 잡고 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다. 그것은 두려움을 완전히 지우는 평온이 아니었지만 최소한 마지막 길을 스스로 걸어갈 수 있게 해주는 힘이었다. 빛이 완전히 사라진 뒤에도 공간에는 향기와 온기가 남아있었고 재미는 묵주를 바라보며 아주 조용히 숨을 고르듯 마음을 정리했다. 그녀는 방금 자신이 겪은 일이 무엇인지 설명할 수 없었다. 그러나 설명이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확실한 감정만은 남아있었다. 그 감정은 그녀를 붙잡아 주었고 스스로도 믿기 어려울 만큼 깊은 평온을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그 평온은 그녀가 마지막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는 사실을 조용히 알려주고 있었다. 집행 예정일의 아침은 서울구치소의 긴장된 공기를 그대로 품고 시작되었다. 몇 시간 전까지 방 안을 채우던 온기와 향기는 사라졌지만 박재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설명할 수 없는 평온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오늘이 어떤 날인지 알고 있었고 이미 마음속에서 모든 것을 정리해둔 상태였다. 억울함을 풀 기회도 진실을 밝힐 가능성도 끝났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기대할 것은 없었다. 그래서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절차를 준비하는 소리가 들려와도 그녀는 크게 흔들리지 않았다. 지금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마지막 순간을 조용히 받아들이는 준비가 끝났다는 사실뿐이었다. 구치소장 이선영은 예정된 시간에 맞춰 보고를 받고 있었고 담당 교도관들은 규정에 따라 각 단계의 준비를 마무리하는 중이었다. 모든 절차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이루어져야 했고 어떤 변수도 있어서는 안 되는 상황이었지만 그 아침에만큼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구치소 전체를 뒤흔들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선영 소장은 평소와 다르지 않은 태도로 행정문서를 확인하고 있었으나 갑작스럽게 울린 직통 전화가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놓았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걸려온 전화였고 담당자는 급박한 목소리로 즉시 연결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전화를 받은 순간 소장은 상대방의 말을 이해하는데 잠시 시간이 걸렸다. 그들은 새벽에 수서경찰서로 한 여성이 자진해서 찾아왔다는 사실을 전하고 있었다. 그녀의 이름은 최은하였고 6해 전 박재미와 같은 밤에 근무했던 동료 간호사였다. 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소장의 표정이 굳어졌다. 최은하는 수사 과정에서도 재판 과정에서도 결정적인 진술을 내놓지 않았던 인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러나 새벽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모든 것을 고백했다고 한다. 실수로 잘못된 약물을 투여했고 환자가 사망하자 자신이 책임을 지게 될지도 모른다는 공포에 휩싸여 기록을 조작했다고 말했다는 것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의 담당 형사는 이선영 소장에게 상황을 최대한 빠르게 전달하고 있었다. 최은하가 제출한 자료는 단순한 진술이 아닌 구체적이고 치밀하게 정리된 증거들이었다. 그녀가 조작한 기록의 초안, 수정 전의 원본이 저장된 노트북, 당시 상황을 정리해둔 개인 메모까지 모두 제출되었고 이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최신 분석 결과와 정확히 일치했다고 했다. 그동안 부족했던 결정적 연결고리가 한순간에 맞춰지며 사건의 기본 전제가 뒤흔들리고 있었다. 이 보고를 들은 이선영 소장은 즉시 법무부와 교정본부에 상황을 공유해야 했다. 집행을 몇 시간 앞둔 시점에서 들어온 이 고백은 절차 전체를 멈춰야 한다는 의미와 같았다. 무엇보다 법적으로 새로운 증거가 확인된 순간 집행은 즉각 중단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있었다. 소장은 그 규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그는 즉시 연락망을 통해 법무부 형정국으로 보고를 올렸고 법무부 담당자는 긴급 검토 후 단 몇 분 만에 집행중지 명령을 내렸다. 그 과정은 극도로 신속하게 이루어졌고 단 한 단계의 지연도 허용되지 않았다. 6해 동안 들여다보지 않던 진실이 새벽 한순간에 모습을 드러낸 순간이었다. 박재민은 이 모든 상황을 모른 채 마지막 준비 단계에 들어갈 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지난밤의 일을 떠올리며 마음을 정리하고 있었고 최소한 마지막에 두려움 없이 가고 싶다는 생각 외에는 어떤 기대도 남기지 않았다. 그러나 담당 교도관이 갑자기 방향을 바꿔 그녀를 다른 방으로 안내하는 순간 그녀는 무언가가 달라졌다는 기운을 느꼈다. 교도관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표정과 움직임에서 평소와 다른 긴장감이 느껴졌다. 잠시 후 이선영 소장이 직접 나타났다. 그는 말문을 열기 전에 깊게 숨을 들이켰고
그 순간만으로도 분위기가 달라졌다. 그는 짧지만 분명한 목소리로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새로운 증언이 접수되었고 동일한 약물 투여 당시 근무했던 최은하가 모든 혐의를 자신에게 돌려야 한다고 고백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그녀가 제출한 물증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분석이 일치했고 법무부가 즉시 집행중지 명령을 내렸다는 말이 이어졌다. 그 말을 듣는 동안 재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충격 때문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어떤 답을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고요했다. 그녀는 어젯밤의 온기와 향기를 떠올렸다. 그것이 무엇이었는지 설명할 방법은 없었지만 지금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자신이 느낀 그 감각이 결코 혼자만의 환상이 아니었음을 말해주는 듯했다. 이선영 소장은 그녀를 바라보며 덧붙였다. 사건은 즉시 재조사에 들어가며 모든 절차는 새롭게 검토될 것이라고. 그 말은 곧 그녀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위치에 있지 않다는 뜻이었다. 그제서야 재미의 눈동자가 흔들렸다. 그것은 공포도 아니었고 기쁨도 아니었다. 6해 동안 메말라 있던 마음의 바닥에서 아주 깊은 곳이 움직이는 듯한 감정이었다. 어쩌면 마지막이라고 생각했던 순간의 신호처럼 도착한 변화는 그녀가 잃어버렸던 삶의 조각을 다시 붙잡게 해주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그 어떤 말도 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였고 오래전 잃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감정들이 천천히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리고 마음속에서 지난밤의 빛이 조용히 떠올랐다. 그것은 그녀에게 말없이 머물렀던 위로였고 지금 이 순간에 와서야 완성되는 의미였다. 그녀는 알았다. 어젯밤의 일은 절대 단순한 환상이 아니었다는 것을. 20날이 지나 서울고등법원의 최종 결정이 내려졌을 때 박재민은 긴 문장을 다 듣기도 전에 마음이 멈추는 듯한 감각을 느꼈다. 무죄라는 단어가 명확하게 발음되어 공문서에 기록되는 순간 6해 동안 묶여있던 시간이 한 번에 풀려나가는 것처럼 느껴졌다. 법원 관계자들이 절차를 설명하고 서류를 정리하는 동안에도 그녀는 그 단어 하나만을 되새기고 있었다. 무죄. 이제 다시 살아도 된다는 말과 같았다. 그렇게 그녀는 정식으로 모든 혐의를 벗은 뒤 서울구치소의 정문으로 향했다. 문 앞에 서는 순간 지난 6해 동안 건물 안에서 스쳐 지나갔던 여러 사람들의 눈빛이 떠올랐지만 오늘 그녀를 보내는 직원들의 시선은 이전과 달랐다. 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에서 보내는 응원이 묻어나는 눈빛이었고 그런 시선을 마주한 것만으로도 그녀는 오래된 상처가 조금은 덜 아프게 느껴졌다. 정문 밖에 서 있던 사람은 단 한 명뿐이었다. 박민서. 6해 전보다 훨씬 성장한 그러나 여전히 어린 시절의 순한 인상이 남아있는 아들이었다. 그는 기다리는 동안 여러 번 주변을 확인한 듯한 표정을 하고 있었고 문이 열리는 순간 더 이상 참지 못한 듯 어머니를 향해 다가왔다. 재미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아들이 어떤 말보다도 확실하게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랜 이별을 뒤로하고 다시 마주섰다. 긴 포옹도 감정적인 표현도 없었지만 서로를 향해 서 있는 그 순간만으로도 흐트러졌던 시간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는 듯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용인시로 이동했다. 재미가 새로 삶을 시작하기 위해 선택한 곳은 경기도의 조용한 지역에 있는 작은 원룸이었다. 화려한 공간은 아니었지만 구치소의 차가운 규칙과 벽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난 자신의 공간이라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집을 정리하는 동안 그녀는 여전히 일정한 긴장감을 떨쳐내지 못했고 문을 여닫는 작은 소리에도 순간적으로 반응하는 자신을 발견하곤 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이 완전히 사라지는 데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녀도 알고 있었다. 자유는 단번에 적응되는 것이 아니라 서서히 체화되는 과정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기에 그 어떤 감정도 억누르지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려 했다. 생활을 안정시키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직장을 찾는 것이었다. 오랜 공백이 있었지만 경기도 의료원 산하의 한 지역 공공병원에서 그녀에게 면담의 기회가 허락되었다. 면담을 준비하는 동안 그녀는 자신이 다시 의료 현장에 설 수 있을지 고민하기도 했다. 6해 동안 간호사로서의 감각이 무뎌졌을지 모른다는 불안, 그리고 억울한 사건이 다시 자신을 덮을지 모른다는 공포가 따라붙었다.
그러나 의료진이 부족한 지역의 병원은 과거 경력을 존중하며 그녀에게 천천히 적응할 수 있는 자리를 제안했다. 병원 관계자는 그녀의 이야기를 조심스럽게 들었고 과거의 사건이 공식적으로 무죄로 판결났다는 점을 확인한 뒤 함께 일할 기회를 주겠다고 했다. 재미는 그 제안을 받아들였다. 누군가가 다시 한번 자신을 믿어준다는 사실이 그녀에게 큰 의미였다. 일을 다시 시작한 첫날, 재미는 병원 내부의 익숙한 소리에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의료기기들이 작동하는 소리, 환자들의 목소리, 직원들 사이의 짧은 대화. 6해 전까지 일상이었던 모든 것이 한동안 배제되었던 감각 속에서 다시 살아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다르게 다가왔다. 과거와 완전히 단절된 시간이 그녀를 약하게 만든 것이 아니라 한층 단단하게 만들었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스쳤다. 자신이 완전히 부서졌다고 생각했던 시기에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버티고 있었던 조각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이었다. 그녀는 퇴근 후 원룸으로 돌아오는 길에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확인했다. 그곳에는 민서가 보낸 메시지들이 정돈되어 있었고 학교에서 있었던 작은 일들, 숙제, 동아리 활동 같은 평범한 이야기들이 담겨 있었다. 예전에는 이런 일상이 당연하게 여겨졌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다시 얻은 선물처럼 느껴졌다. 민서는 매주 주말마다 용인으로 와서 어머니와 시간을 보냈다. 학교 생활에 대한 이야기,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생각들, 어머니가 구치소에 있는 동안 겪었던 어려움까지 천천히 꺼냈다. 재미는 듣고 또 들으며 아들의 말들이 쌓여가는 과정에서 시간이 만든 상처들이 조금씩 봉합되는 것을 느꼈다. 어느 날 밤, 그녀는 침대에 누워 문득 생각했다. 자신이 구치소에서 보내던 마지막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했으나 지금은 그 기억이 더 이상 절망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다. 그 밤에 느꼈던 온기와 향기는 설명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녀를 구했고 그 영향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었다. 다만 그 경험을 누군가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다고 느꼈다. 그저 자신이 다시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다. 민서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그녀의 가장 큰 힘이 되었다. 아들은 늘 밝은 표정으로 어머니의 변화를 지켜보았고 때로는 말없이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녀에게 안정감을 주었다. 6해 전 산산이 흩어진 가족의 모습은 이제 천천히 새로운 형태로 재구성되고 있었다. 재미는 그 과정을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 두려움과 불안이 여전히 남아있었지만 그것들이 더 이상 그녀를 흔들어 놓지 않는다는 사실이 중요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다시는 과거의 그림자가 삶을 덮지 않도록, 그리고 민서가 다시는 혼자 남겨지는 일이 없도록 지금부터는 조심스러우면서도 굳건하게 나아가겠다고. 그렇게 그녀는 6해의 어둠을 걷어내고 새로운 삶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지금은 아직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지만 분명히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광교 호수공원을 천천히 돌던 그날 오후는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날처럼 시작되었다. 박재미와 박민서는 서로의 걸음에 맞춰 조용히 움직였고 대화는 주로 민서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전하는 방식으로 이어졌다. 이제는 일상이 조금씩 회복되어 가는 중이었고 두 사람 모두 이 시간을 하나의 새로운 습관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다. 오래 떨어져 있었던 만큼 서로의 작은 이야기들이 쌓여가는 과정 자체가 둘에게는 소중한 경험이었다. 재미는 민서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자신이 다시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누군가의 삶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고 있었다. 그런 감각은 6해 동안 잃어버린 부분을 되찾는 일처럼 천천히 다가왔다. 산책을 이어가던 중 공원 한쪽에 조성된 화단을 지나게 되었을 때 재미는 걸음을 멈추었다. 민서는 처음엔 왜 멈췄는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어머니가 시선을 고정한 곳을 따라가 보았다. 그곳에는 특별할 것 없는 장미 화단이 있었다. 그러나 재미는 그 장면 앞에서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익숙한 향기가 아주 미세하게 공기 중에 떠올랐기 때문이다. 구치소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갑작스럽게 피어오르던 그 향기와 너무도 닮아 있었다. 그 밤 느꼈던 온기와 함께 떠오르던 향기였고 절망이 무너지는 순간 느낀 이상할 정도로 선명한 위로의 흔적이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다시 마주하게 되리라고는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향기는 강하지 않았지만 분명했다. 민서는 별다른 느낌을 받지 못한 듯 했지만 재미는 이 순간이 자신의 마음속 깊은 곳을 건드리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장미 한 송이 앞에서 잠시 멈춰 섰고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마음속으로 다가오는 감정의 흐름을 정리하고자 했다.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처럼 명확한 사건이 아니었고 설명 가능한 현상도 아니었지만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향기는 단순한 꽃의 향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6해 동안 자신을 짓눌렀던 모든 감정과 두려움 속에서 한 번 나타났던 온기와 같은 결로 이어져 있다는 것을 그녀는 조심스럽게 꽃잎을 바라보며 마음속으로 작은 인사를 건넸다.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충분히 닿을 것 같은 인사였다. 감사하다는 의미와 자신이 다시 살아갈 수 있도록 내밀어준 손길을 잊지 않겠다는 다짐이 섞여 있었다. 그 순간 잠시 스쳐 지나가는 따뜻함이 그녀의 마음 한가운데를 채우는 듯했다. 짧고 은은한 감각이었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었다. 민서는 여전히 옆에서 어머니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가 장미 앞에서 한참 동안 멈춰 서 있는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굳이 이유를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 듯 보였다. 그는 지난 몇 달 동안 어머니의 표정과 말투가 바뀌어가는 과정을 지켜보며 어떤 순간에는 말보다 침묵이 더 필요한 법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래서 그는 가볍게 웃으며 산책을 계속하자고 말했다. 재미는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지만 마음속에 남아있는 따뜻한 여운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이후 그녀의 일상은 조금씩 안정된 모습을 되찾아갔다. 병원에서의 업무에도 차츰 적응해 나갔고 동료들과의 관계도 서서히 편안해졌다. 많은 이들이 그녀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아무도 그것을 그녀를 판단하는 잣대로 사용하지 않았다. 오히려 조용히 격려하는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았고 그녀도 그런 태도에 진심으로 감사하고 있었다. 민서와의 주말도 이제는 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시간이 되었고 과거의 상처를 덜어내는 과정이 조금씩 진행되는 듯했다. 가끔은 밤에 혼자 있을 때 그 향기가 다시 떠오르곤 했다. 공기의 흐름 때문인지 기억 속의 잔상 때문인지 알 수 없었지만 그때마다 그녀는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다. 자신의 이야기를 다른 누구에게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었다. 누군가에게는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수 있고 누군가에게는 단순한 우연처럼 보일 수도 있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삶을 다시 시작하게 해준 작은 기적이었고 설명되지 않아도 되는 진실이었다. 그녀는 앞으로도 살아가야 할 날들이 많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상처가 완전히 아물지 않을 수도 있고 간혹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픈 기억이 되살아날지도 모른다. 하지만 예전처럼 혼자 버티며 무너지는 일은 더 이상 없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자신이 도달할 수 없다고 여겼던 순간에 주어진 따뜻한 위로를 기억하며 앞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었다. 박재민은 광교호수공원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뒤돌아 장미 화단을 바라보았다. 바람에 흔들리는 꽃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충분한 위로를 건네는 듯 보였다. 그녀는 마음속으로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한 깨달음이 깊게 내려앉았다. 절망 속에서도 삶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우리가 보지 못하는 순간에도 누군가가 어딘가에서 조용히 손을 내밀고 있을 수 있다는 것. 그녀는 그 사실을 이제야 비로소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앞으로의 길에서 흔들릴 때마다 다시 자신을 일으켜 세울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이라 믿었다.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긴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여러분의 마음 덕분에 이 이야기가 더 깊은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내용은 한 사람이 겪은 고통과 회복의 여정을 담고 있지만 결국 우리 모두에게 닿아 있는 질문을 남깁니다. 절망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작은 희망 하나가 한 삶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누군가가 조금이라도 위로를 얻고 다시 한번 자신의 하루를 견딜 용기를 찾을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은 없을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응원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아래에 여러분의 느낀 점을 남겨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이 모여 더 많은 사람들에게 따뜻함을 전할 수 있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을 통해 앞으로도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삶에도 평온과 용기가 함께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